김성환의 시사야. 적적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부 김호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눈이 한 2시간가량? 제가 그때 막 쏟아질 때 밖에 나왔거든요. 진짜 많이 내렸어요. 서울도. 저는 오늘 이제 집에서 봤는데 약간 하늘에서 이렇게 뭔가 스티로폼 뜯어서 던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정말 네.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 움직일 걱정만 안 하면은 맞아요. 탐스러운 눈이. 예. 그리고 올해 좀 눈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겨울 끝날 때쯤 집중돼서 더 많게 느껴지는 건가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네. 저희가 최근에 몇 년간 또 눈이 그렇게 없었던 때도 있었는데 네. 올해는 뭐 큰 눈들이 여러 번 오고 또 이상하게 제가 시사에 오는 날 그러게요. 맞네요. 목요일 계속 큰 눈들이 오더라고요. 올해 또 풍년이 오려나. 눈이 좀 많이 내리면 풍년이 온다고. 오늘 아침에는 저는 이제 요즘에 한참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모 커피숍에서 한정판 피규어 같은 걸 요새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제일 유명한 커피숍이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매주 목요일 날마다 지금 5주째.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커피숍이 7시에 문을 열어요. 근데 제가 7시 10분에 갔는데 이미 앞에 30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아, 거기까지 다 갔다 왔어요? 이미? 아니, 아침에 이제 그래도 일어났으니 가보자. 그러고서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약간 그런 어떤 취미생활 내지는 뭔가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꽂히는 분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마스크 쓰고선 너도 나왔니? 이런 느낌으로 왜 이 아침에 나왔니?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SNS에 계속 그 후기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뭐 갔는데 이미 뭐 품절이다.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모이는 게 좋은 일은 아닌데. 네. 근데 뭐 아침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개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빠지긴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뭔가에 목말라 있구나 우리가 그런 식의 얘기들을 좀 나누더라고요. 아무래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에 사소한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관심을 갖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떤 언박싱, 어떤 취미 상자를 열어볼까요? 제가 질문하는 걸로 오늘 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진행자께서는 마지막 해외여행 혹은 출장 언제 다녀오셨어요? 기억나세요? 작년이 너무 그래가지고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시기를 더듬어 봐야 되는데요. 네. 상당히 1년 안쪽에는 거의 없으시죠, 지금 사실은 모든 사람이. 네. 그렇다면 인생에서 여행 가셨던데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잘 생각해보시고. 저는 그리스 갔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리스는 그럼 무슨 아테네나 뭐 아니면 산토리니? 아테네도 갔었고요. 산토리니도 갔었고 로도스라고 하는 섬도 갔고. 로도스. 와. 네. 뭐가 좋으셨나요? 갔을 때요? 네. 그리스가 왜 좋은 곳인가요? 굉장히 한적하고요. 네. 음식도 맛있나요? 네, 음식도 저는 괜찮았고요. 그리고 고대 유적들이 많고. 네, 멀지 자유로운 않나요? 분위기 같고. 네? 멀지 않나요? 그리스가? 그래서 멀죠. 직항 노선이 없어서. 이거 이렇게 하면 개인 사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돼가지고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런 거 빼고 예전에 결혼할 때 제가 배낭을 메고 그리스로 신혼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꼭 가보자 그래서 10년 뒤에 다시 가고 그런 계획들을 인생에서 10년 단위로 그리스를 한번 가자. 우리가 결혼했던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읽기 쉬운 게 마음이긴 한데 어쨌든 여행은 뭐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근데 10년 뒤에 가시기가 쉽지 않죠. 이래저래. 그래서 열심히 적금을 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행, 오늘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여행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사실 운 좋게도 뭐 인생을 뭐 회사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오늘만 살자라는 모토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리고 라디오 PD 치고는 출장도 많이 갔었고요. 제가 아시안 게임을 한 4번. 우와. 그러니까 16년 동안 아시안 게임을 다닌 셈이죠, 사실은. 4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못 빠졌는데요. 그래서 뭐 카타르도 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가고 뭐 이렇게 갔었는데 여행은 이제 기억과 엮이고 제가 또 여행을 좋아하는지라 또 테마를 만들고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은
대학 식당 순례 여행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니 맛있는 거 먹어도 지금 모자랄 시간에 왜 대학 식당을 가가지고 먹어요 밥을? 근데 또 나가면은 약간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비싼 거 못 먹게 되고. 그렇죠. 좀 아껴야죠. 네, 그렇긴 한데 왜 하필이면 대학 식당이에요? 저는 대학가 앞을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행을 갈 때. 그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마를 잡고 여행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가서 이제 뭐 관광지를 다니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관광지나 유적이나 뭐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가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저는 대학 앞을 가는 게 좋아하는 게 대학에 가면 생동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뭐 가게 하나하나들의 개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문화를 엿보기도 너무 좋고 공연을 보기 위해서도 거기가 공연이 굉장히 싼 곳이 많고요. 조그만 소극장들도 많고. 그리고 딱 호피디 답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얘기하시면 거 보면서 세상에 사소한 것 같은데 거기 딱 꽂혀가지고 이들은 왜 이렇게 살까 관심 갖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면 할수록 더 좀 쾌감이 느껴지는 것도 솔직히 있고요. 내가 이렇게 좀 뭔가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단순히 뭐 쾌감이나 계획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저는 그걸 좋아해서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뭐 중고샵 같은 데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뭔가 큰 무슨 건축물 이런 것들은 최근에 와서 좋아진 것 같고요. 예전에는 뭐 미술관도 잘 안 다녔고요. 다 가서 이제 대학교 앞에 가서 이제 쫙 구경하고 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학교 식당에서 밥 먹고 학생들하고 같이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가족들하고 같이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혼자 많이 갔죠. 혼자 많이 갔고 결혼하기 전에도 많이 갔고 그 이후에도 뭐 가능하면 혼자 여행을 가는 걸 제가 좋아하는 바람에 조금씩 짬을 내서 다녔는데 너무 이기적이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같이 갈 땐 같이 가고요. 또 약간 분리를 해야 또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도쿄에서도 뭐 그때 제가 대학 투어를 나름대로 제가 투어 상품을 혼자 만들어가지고 간 건데 아니 뭐 만들었다기 웃기지만 네. 계획을 혼자 짜가지고 그래서 뭐 도쿄에서는 뭐 메이지 대학, 뭐 아오야마 대학, 뭐 도쿄 대학, 뭐 중앙대학, 게이오 대학, 와세다 대학, 뭐 센슈 대학, 일본 대학 뭐 이런 다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예. 한 번에 다 간 건 아니고요. 두세 번 정도 걸쳐서 대학 식당 투어를 만들어서 어떤 그 대학 식당이 재밌는 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거에 의미를 붙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스토리 넣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스토리 넣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뭐 도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몬 정식 뭐 이런 게 있어요. 아까몬이라는 게 이제 빨간 문 도쿄 대학에 있는 가장 그 상징적인 네. 그런 것도 있고 라면에도 꼭 앞에 무슨 이름을 붙이고 무슨 라면 뭐 누가 언제 무슨 이 대학을 나온 유명한 사람이 언제 좋아했던 그런 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런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도 재밌었고요. 또 뭐 대학 입시 철에 또 대학 가보는 거 이런 얘기들 뭐 아니면 뭐 그리고 일단 싸요. 대학 식당들은 대부분. 맛있던가요? 가성비 좋던가요? 가성비 좋아요. 가성비 좋고 근데 유럽의 대학 식당들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가성비가 좋기는 한데 맛있지는 하게 유럽에 맛있는 데가 이탈리아나 그리스 빼고는 맛있는 데가 별로 없긴 하죠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 감자칩 나오고 다른 거 하나 더 얹어주는 거. 네. 예. 고기 위에 토마토 소스 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유럽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독특한 걸 느끼지 못했지만 근데 또 유럽 사람들은 또 술에 맥주 같은 거 독일 같은 데 가면 정말 온갖 맥주들을 다 가지고 마시고 있어서 보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많이 남고. 맥주 팔아요? 거기 식당에서? 네, 팔더라고요. 뭐 다 파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펍 같은 게 있는 대학도 있고 뭐 없는 대학도 있고 한데 하긴 우리나라 대학에 펍을 어딘가 대학이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원래 대학 안에서 술 못 팔게 했었잖아요. 이 분위기가 우리도 좀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참 특이하기도 하고 또 신기한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는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놀라게 돼요. 보니까 또 도깨비 여행이라는 게 있었죠. 혹시 네, 도깨비 여행 알아요. 그게 금요일날 밤에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네. 이제 도착하면 새벽 5시인데 지하철 다닐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1박 3일이 되잖아요. 여행이. 일요일날 밤 비행기로 돌아오는 거. 그거 했었어요? 저는 많이 갔었어요.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도깨비 여행만. 그게 좀 싸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왠지 약간 도전 정신도 생기고 이렇게 뭔가 하룻밤을 이렇게 뭐 뭔가 그 가서 자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뭐 아시안 게임 때 카타르 갔던 기억도 굉장히 새롭고요. 카타르란 나라를 사실은 일반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가서 이제 중동 국가라는 거의 특징 뭐 이런 것들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시대 바로 이전에는 블라디보스톡에 출장을 갔었어요.
요즘 블라디보스토크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직전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더니 그 중심 되게 작은 도시예요, 사실은. 그 시가지는 되게 작아서. 근데 이제 중심가에 보니까 전부 다 케이팝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정말 뭐 슈퍼 가면 전부 우리나라 음식들, 뭐 우리나라 라면들 이런 것들 많고, 뭐 캔커피도 많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정겨움을 느꼈던 것도 있고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 절반, 러시아 사람 절반이더라고요. 진짜요? 모 변호사가 성장한 딸을 데리고 같이 갔었는데 굉장히 좋다고.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바깥에 나가는 건 하나도 볼 게 없는데 그냥 좋더라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약간 걔네가 이제 광고할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유럽. 그렇게 광고를 하면 사실 굉장히 유럽풍의 사람들도 다 유럽 사람들이고요. 러시아 사람들 다 하얗고 키 크고 이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요. 이게 여행이라는 게 출장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뭔가 그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게 지금 사실은 단절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금 갔다 온 데를 쭉 얘기하시니까 못 가는 게 더 좀 아쉽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템을 가져온 건 버추얼 트래블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버추얼 트래블링이 이제 말 그대로 가상 여행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간 계속해서 찾아보고 이제 오늘 아이템 준비하면서 또 들어가 봤는데 너튜브에 들어가셔서 버추얼 트래블링이라고 영어로 치시면 많은 영상이 나와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굉장히 고화질, 뭐 4K,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풀 HD보다 화질이 훨씬 좋은 4K로 보실 수 있고 특징은 이게 여행자의 시선에 따른 그냥 카메라를 그대로 들고 아무 해설도 없고 그냥 거리를 다녀요. 우리 버디캠 하는 거 하듯이 그냥. 그래서 그냥 지하철 앞으로 쭉 내가 가는 것처럼 쭉 가고 그다음에 지하철에 올라타고 지하철로 이렇게 여기저기 보고 내려서 또 올라가고 무슨 어떤 관광지 뭐 런던 같으면 뭐 런던에 뭐 무슨 빅벤 같은 거 보고 또 옆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그 술집 한번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한 2시간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근데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나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이제 버추얼 재팬이라는 곳을 이제 들어가서 뭐 신주쿠나 시부야나 뭐 우리들이 많이 가는 그런 데를 봤었는데 이렇게 제가 오늘 검색을 해봤더니 제일 위에 이탈리아 로마가 뜨더라고요. 조회수가 120만 정도 되고 그리고 영국 런던도 한 120만, 싱가포르도 있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도 있었고요. 요르단의 페트라, 뭐 몰디브나 괌 같은 휴양지들, 인도네시아 발리, 이탈리아 베니스, 인도 타지마할, 뭐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게 도시를 여행자의 시선에서 촬영을 한 거죠, 사실은. 마치 내가 여행하는 듯한 그 영상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뭐 KBS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해서 PD가 이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편집된 것이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또 내레이션도 얹혀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카메라만 있어요. 그리고 소음은 있죠, 물론. 뭐 지하철의 안내 방송이라든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라든지. 그래서 각자 그런 도시들의 유명한 곳들 혹은 유명하지 않은 곳들이라도 각자의 기억과 각자의 생각을 얹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더라고요. 뭐 밥 먹거나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밥 먹는 것도 중간에 나오는데 밥 먹는 거는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뭐 본인이 밥을 먹는 시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롤플레잉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쭉 돌아다니는 게 주가 되는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더 여행 욕구를 자극할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보고 만족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좀 보면서 신기해서 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직접 가보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질 것 같기는 한데 진짜 그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 그 욕구를 좀 충족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오늘도 제가 2시간을 그냥 틀어놓고 봤는데 요즘에 이제 뭐 지난번에 저희도 그 얘기했죠. 불멍이라고. 불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멍해지는 거. 그리고 눈멍 얘기를 했었죠. 밖에 이렇게 눈이 오는 걸 바라보면서 본인의 생각들을 이렇게 비우는 부분들. 근데 이것도 일종의 콘텐츠로서 볼 때는 이런 그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편집되고 계속해서 그 요약되고 이런 콘텐츠들에 비해서는 본인의 생각들을 얹을 수 있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 사실은 지금 요즘에 뭐 여기저기 읽어보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우리 공중파 방송국의 프로그램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제일 큰 이유가 이제 제작자의 시선에서 언제나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그것들이 편집되고 메시지를 가지고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제 플랫폼도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것도 되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그 어딘가 일하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찍는다. 그러면 이제 PD가 가서 뭐 몇 박 며칠 동안 같이 이제 합숙을 하면서 뭐 이 사람들의 이런 거 일거수일투족을 찍고 네, 뭐. 나중에 편집을 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냥 브이로그를 올리잖아요. 아침부터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일하는 거를. 네, 내가 일하는 걸 그냥 브이로그로 올리고 그리고 내가 오늘 뭘 했고 이러저런 걸 했고 그런 일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뭐 체험하는 프로그램들도 물론 이제 많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래서 콘텐츠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정형화되는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너튜브나 이런 데서는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기는 참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죠. EBS에서 예. 그 세계팀하기엔 불멍 같은 불멍 예, 그냥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뭐랄까요? 해저에서 그냥 장어 같은 게 지렁이처럼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걸 한 10분 정도 계속 그냥 똑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콘텐츠를 이렇게 소비하는 세대의 특징들이 벌써 이제 진행자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그게 그렇게 막 되게 익숙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ASMR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연필로 사각사각 쓰는 소리라든지 뭐 기차역에서 뭐 기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24시간 동안 계속 기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걸 그냥 틀어놓고 보고 있는다는 게 왜? 도대체 왜? 이런 그쵸. 생각을 예. 가질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필요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버추얼 트래블링 얘기 같은 경우는 그게 거기까지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지가 기본적으로 보이고 내가 알고 있던 장소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옆에서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4K 영상만 서비스를 했는데 요새는 이제 360도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이렇게 마우스로 자기 돌리면 스스로가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요? 돌리면 돌아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면 뒤로 보이고 옆으로 보이고 그리고 빅벤을 위에서 볼 수 있고 내려서 볼 수 있고 런던 브리지를 이렇게 옆으로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카메라 촬영을 우리 지도 하는 서비스 거죠. 같은 경우에 포털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로드맵 같은 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본 거는 런던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템즈강 이렇게 밑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떨지 저는 아직은 못 봐가지고 그런데요. 저희 청취자 IDK8020875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직접 경험한 곳이 나오면 더 반갑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익숙한데 한번 가본 데가 다시 그렇게 나올 때 느낌하고 그렇죠. 한 번도 안 가본 데 느낌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차이가 확실히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청취자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본 데 쪽이 훨씬 더 아마 느낌이 좋죠. 느낌이 좋고 내 생각을 얹기가 훨씬 좋겠죠. 처음 가본 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뭔가 해설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근데 내가 가본 데 같으면 그리고 특히 또 발로 걸어서 뭐 여기저기 들어가 본 데 같은 경우는 골목길들 뭐 유럽에는 또 골목길들이 되게 이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행 맞아요. 때는 사실 또 일정에도 쫓기고 돈에도 쫓기고 뭐 시간에도 쫓기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굉장히 여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플레이해놓고 천천히. 근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유럽에 그냥 한 곳에 공항에 떨어져 가지고요. 거기서 렌트카를 빌려서 안쪽으로 그냥 쭉 차물고 막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냥 경험하는 거. 처음엔 주유소를 못 찾아왔었고 주유소 들어가가지고 계산을 못 해가지고 진짜 고생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쵸. 한 3개국 정도를 들어갔다 나오거나 이걸 했는데 지금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요. 왜냐면 운전하면서 가는 그런 거를 찍어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카메라로 촬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이 버추얼 트래블링이라는 콘텐츠 자체에 방향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0도 촬영도 이루어지고 아마도 뭔가 이제 이렇게 되면 특정 분야로, 특정 도시로, 특정 어떤 그런 뭐
테마로 분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생길 거고요. 그 요즘 여행 트렌드는 원래 테마였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에 있는 대학 투어, 학식 먹기, 뭐 테마 여행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런 작은 테마를 갖고 가는 여행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영상이 올라오면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뭐 또 오디오 SNS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SNS를 하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요즘에 이제 화상회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사실은 우리의 눈이 피로하고 뭔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오디오로 녹음해서 그냥 들려주고 뭐 이런 것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여행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코로나 시대가 만약에 끝나고 그 이후에도 과연 예전과 똑같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 테마나 다루는 방식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일 것 같아요. 빨리 좀 가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일단은 그 욕망이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틈새에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흥미로운 부분인 지금은 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갈 수 있다면 또 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갈 수 없으니까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좀 저도 신기하니까요.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제가 가본 데를 한번 좀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화질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그래요.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가가지고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호피디 언박싱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부 김우상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기상 상황 청취자분께서도 알려주셨는데요. 1582님 여기는 함양이고요. 눈과 바람이 너무 심합니다. 나주까지 가야 하는데 눈발이 너무 강해서 아무래도 내일 잠잠해지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 알려주셨고요. 지금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밤사이에 더 강해질 거라고 합니다. 한파까지 지금 찾아오면서 내일 아침 대관령은 19도,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체감온도는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추위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